어머니, 죄송한데요. 냄새가 좀 심해서 다른 고객분들이 불편해하십니다. 이런 곳 말고 복지센터 쪽으로 가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나도 번호표 뽑고 기다렸는디. 그러니까 여긴 그런 분들 도와드리는 곳이 아니라 금융거래하러 오신 분들이 이용하시는 곳이라니까요. 당신의 진심에도 따뜻한 이야기가 피어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가요. 겨울비가 차갑게 내리던 오후였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유리로 된 고층 건물들 사이로 사람들이 우산을 받쳐든 채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그 거리 한가운데 대형 은행의 회전문이 천천히 돌아가며 한 사람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낡은 패딩 점퍼를 입은 할머니였지요. 김순덕. 78살의 이 여인은 오늘 아침 일찍 시골에서 올라왔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버스 정류장까지 30분을 걸었고 2시간 반을 버스에 흔들리며 서울에 도착했어요.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가방이 들려 있었는데 가방 모서리는 헤어져 있었고 손잡이는 여러 번 꿰맨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그 가방을 마치 보물처럼 꼭 껴안고 있었어요. 은행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난방과 함께 향기로운 공기가 그녀를 맞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그녀만 제외하고 모두를 감싸는 공기였지요.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천장에 매달린 샹들리에는 은은한 빛을 쏟아냈어요. 가죽 소파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깔끔한 코트와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입구에 잠시 멈춰 섰어요. 자신의 낡은 운동화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진흙이 묻어 있었어요. 아침에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길이 비에 젖어 질퍽했거든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신발을 무난 매트에 몇 번 문질렀습니다. 그리고는 작게 미소 지으며 안으로 걸어 들어갔지요. 저기 대기표 뽑는 게 여깁니까? 순덕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평생 큰 소리 한 번 내본 적 없는 여자였어요. 안내 직원이 고개를 들었다가 순덕의 모습을 보고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을 바로잡으며 대기표 발권기를 가리켰어요. 저기서 뽑으시면 됩니다. 순덕은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발권기 앞으로 갔습니다. 141번. 빨간 숫자가 찍힌 종이를 받아들고 그녀는 대기석 구석으로 조용히 자리를 잡았어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두 손으로 꼭 감쌌습니다. 그 가방 안에는 남편의 흑백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2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 김철수. 평생 땅을 일구며 살았던 그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순덕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산 땅들 다 팔아서 은행에 맡겨뒀소. 그 돈은 우리가 쓰지 말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 돕는 데 쓰시오. 우리는 평생 땅 덕분에 먹고 살았으니 이제 그 땅이 다른 사람들한테도 밥이 되게 해야 혀. 그날 이후 순덕은 그 통장을 한 번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작은 식당을 하며 번 돈으로 근근히 살아왔지요. 하지만 요즘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허리도 아프고 밤이면 숨이 차올랐습니다. 병원에 가봐야 한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남편의 유언을 지키는 것. 그 돈이 제대로 있는지 확인하고 이제는 정말 누군가를 도울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대기석에 앉아 있는 동안 순덕은 주변의 시선을 느꼈어요. 옆자리에 앉았던 젊은 여자가 코를 찌푸리며 자리를 옮겼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는 지나가다 그녀의 가방을 보고는 피해가듯 멀리 돌아갔지요. 순덕은 알고 있었어요. 자신에게서 흙냄새가 난다는 것을, 비에 젖은 옷에서 퀴퀴한 냄새가 풍긴다는 것을.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게 그녀가 가진 전부였으니까요. 그녀는 가방을 더 꼭 껴안았어요. 그 안에는 통장 하나와 남편의 사진, 그리고
손때 묻은 도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순덕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거리의 사람들은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서둘러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다들 어디로 가는 걸까? 순덕은 생각했습니다. 저마다 바쁘게 살아가는 이들 속에서 자신 같은 사람은 얼마나 작아 보일까? 하지만 괜찮았어요. 순덕은 평생 작은 사람으로 살아왔으니까요. 크게 드러나지 않아도 조용히 자기 몫을 해내는 삶. 그게 그녀가 배운 전부였습니다. 전광판에 번호가 하나씩 올라가고 있었어요. 130번, 131번. 순덕은 자신의 대기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141번. 아직 멀었지요. 그녀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건 익숙한 일이었어요. 평생 남편을 기다리고 자식들을 기다리고 계절을 기다리며 살아온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순덕은 몰랐습니다. 오늘 이 차갑고 반짝이는 은행에서 자신의 인생이 또 한 번 크게 흔들릴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흔들림 속에서 사람의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보여주게 될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전광판의 숫자가 139번을 가리켰습니다. 순덕은 손에 쥔 대기표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141번. 이제 곧이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의 지퍼를 열어 안에 든 통장을 만져보았지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건넨 그 통장. 겉표지가 낡아서 은행 이름도 희미하게 보였어요. 140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안내방송이 울렸습니다. 순덕은 긴장한 얼굴로 자세를 바로 했어요. 다음은 자기 차례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높은 구두 소리가 대기석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잠깐만요. 날카로운 목소리였어요. 순덕이 고개를 들자 단정한 정장 차림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명찰에는 지점장 한미정이라고 적혀 있었지요. 그녀는 순덕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혹시 여기 무슨 일로 오셨어요? 한미정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어딘가 차가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순덕은 얼른 대기표를 들어보이며 대답했어요. 통장 좀 확인하러 왔는디요. 제 차례가 곧. 아, 그러시군요. 한미정은 순덕의 말을 자르듯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대기석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순덕 쪽을 힐끗거리고 있었지요. 몇몇은 코를 막고 있었고 어떤 이는 자리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한미정은 순덕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어요. 그녀의 몸에서는 비싼 향수 냄새가 진하게 풍겼습니다. 순덕은 본능적으로 몸을 뒤로 빼며 움츠러들었지요. 어머니, 죄송한데요. 여긴 노숙인 지원센터가 아니에요. 예. 순덕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미정은 더욱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고객 대기석은 모든 분들이 편하게 이용하셔야 하거든요. 그런데 어머니, 옷에서 좀 냄새가 나시는 것 같아서요. 순간 순덕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어요. 한미정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근처에 복지관이 있으니까 거기 가시면 더 잘 도와주실 거예요. 여긴 금융 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주로 오시는 곳이라서. 아, 그래요. 순덕은 작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지만 애써 태어난 척했지요. 그럼 제 차례는 어떡하고요? 아, 그건 다음에 오실 때 다시 뽑으시면 돼요. 한미정은 이미 몸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누군가와 다투거나 목소리를 높여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미안어이. 순덕은 주변 사람들에게 작게 사과했습니다.
그리고는 가방을 꼭 안고 출구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잠깐만요, 지점장님. 젊은 남자 직원이 한미정을 불렀습니다. 그는 순덕을 향해 걸어오며 말했어요. 할머니, 혹시 어떤 업무 보러 오셨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순덕은 멈춰섰습니다. 박지훈이라는 명찰을 단 그 직원은 진심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미정이 차갑게 끼어들었습니다. 박 대리, 지금 다른 고객들 대기 중이에요. 업무에 집중하세요. 하지만 141번 차례 아직 안 불렀잖아요. 그건 제가 처리할게요. 어서 자리로 돌아가요. 한미정의 목소리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지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순덕에게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순덕은 그저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는 듯 손을 흔들었지요. 결국 순덕은 은행을 나섰습니다. 밖은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우산도 없이 빗속을 걷는 그녀의 뒷모습은 더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은행 안으로 돌아온 한미정은 안내 직원에게 지시했어요. 141번은 시스템에서 삭제해요. 대기번호 오류로 처리하고. 네, 알겠습니다. 전광판에서 141번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142번이 불렸지요. 대기석의 사람들은 다시 각자의 휴대폰을 들여다보았어요. 방금 전 일은 이미 잊혀진 듯 했습니다. 하지만 박지훈은 자리에 앉아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유리창 너머로 비를 맞으며 걸어가는 할머니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는 작게 한숨을 쉬었지요. 순덕은 은행에서 멀리 떨어진 버스 정류장 지붕 아래 섰습니다. 비가 옷깃으로 스며들었어요. 그녀는 젖은 가방을 열어 남편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비닐 봉지에 쌓여 있던 사진 속에서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여보, 나는 냄새가 나나 봐요. 순덕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어요. 대신 사진을 다시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으며 중얼거렸지요. 그래도 괜찮아. 사람은 원래 냄새 나는 거지. 땀도 나고 흙도 묻고 그게 사는 거 아니겠어. 그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색빛 구름 사이로 빗줄기가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순덕은 결심했습니다. 내일 다시 은행에 가자고. 이번엔 조금 더 깨끗한 옷을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고 가야겠다고요. 한 번 더 가봐야지. 순덕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떨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함께 담겨 있었어요. 평생 억척스럽게 살아온 여자였으니까요. 이 정도로 주저앉을 순덕이 아니었습니다. 버스가 왔고 순덕은 젖은 몸을 이끌고 올라탔어요. 창밖으로 그 은행 건물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반짝이는 유리창과 환한 불빛. 그 안에서 자신은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순덕은 몰랐습니다. 그 은행 안에서 한 사람이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내일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순덕은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오래된 옷장을 뒤져 제일 깨끗한 옷을 꺼냈어요. 20년 전 큰아들 결혼식 때 입었던 검은색 재킷이었지요. 좀이 슬어 있었지만 다림질을 하니 그럭저럭 봐줄만 했습니다. 머리도 정성껏 빗고 낡은 구두도 닦았어요. 거울을 보니 그래도 어제보단 나아 보였습니다. 순덕은 작게 미소 지었지요. 하지만 곧 그 미소가 굳어졌어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손은 거칠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깨끗한 옷을 입어도 평생 흙을 만지며 살아온 흔적은 지울 수 없었지요. 그래도 어제보단 낫지. 순덕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집을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일찍 출발했어요.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들어가서 사람들이 많아지기 전에 일을 끝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오전 9시 은행 문이 열렸습니다. 순덕은 첫 번째 손님으로 들어섰어요. 어제와 같은 직원이 안내 데스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직원은 순덕을 보더니 눈을 크게 떴지요. 어머니, 어제 그분 아니세요? 그려요. 어제 일 때문에 다시 왔네요. 순덕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안내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더니 주변을 둘러보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요. 지점장님이 어제 어머니 대기번호를 시스템에서 삭제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새로 뽑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지점장님이 특별히 지시하신 게 있어서요. 안내 직원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순덕은 알 수 있었어요. 자신이 이 은행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유언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그래도 통장은 확인해야 하는디 다른 방법은 없겠소? 글쎄요, 본점에 가보시면 어떨까요? 본점이 어디요? 여의도요. 여기서 지하철로 1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순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의도가 어딘지도 잘 몰랐어요. 하지만 방법이 없었지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할머니, 뒤에서 누군가 불렀어요. 순덕이 돌아보니 어제 그 젊은 직원 박지훈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어요. 할머니, 어제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도와드리지 못해서요. 아이고, 괜찮아요. 젊은 사람이 직장에서 어쩌겠소. 순덕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박지훈은 진지한 얼굴로 말했어요. 할머니, 무슨 일로 은행 오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아는 선에서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순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가방에서 낡은 통장을 꺼냈어요. 박지훈이 그 통장을 받아들었지요. 통장 겉표지는 색이 발해 있었고 모서리는 달아 있었습니다. 잔액 좀 확인하고 싶은디요. 남편이 돌아가시면서 여기 돈 넣어뒀다고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박지훈은 통장을 들고 창구로 갔습니다. 안내 직원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지점장 한미정이 출근하기 전에 빨리 처리해야 했습니다. 박지훈은 통장을 기계에 넣었어요. 화면에 불이 들어오며 숫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박지훈의 손이 멈췄지요.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화면을 다시 확인했어요. 그리고 또다시 확인했습니다. 이게 뭐지? 박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면에는 숫자가 가득했어요. 잔액 4,998억 7천만 원. 5억도 아니고 50억도 아니었습니다. 4,998억이 넘는 금액이었어요. 박지훈은 숨을 삼켰습니다.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지요. 저기요. 안내 직원을 불렀습니다. 그 직원도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거 진짜예요? 모르겠어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은데. 두 사람은 동시에 순덕을 바라보았습니다. 순덕은 대기석에 조용히 앉아서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있었어요. 어제와 똑같은 모습이었지요. 누가 봐도 평범한, 아니 평범함보다 더 초라해 보이는 시골 할머니였습니다. 박지훈은 통장을 들고 순덕에게 다가갔어요. 걸음이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는 순덕 앞에 앉으며 물었지요. 할머니, 이 통장 정말 할머니 거 맞으세요? 그려요. 남편 이름으로 돼 있을 건디. 네, 명의자가 김철수 씨로 돼 있긴 한데요. 박지훈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물어야 할지 몰랐어요.
순덕이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지요. 왜 그려요? 뭔 문제라도. 아니, 그게 할머니, 여기 잔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글쎄요. 땅 몇 평 판 돈이라 했으니 몇 억쯤 되려나요? 순덕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박지우는 통장을 그녀에게 보여주었어요. 순덕은 눈을 가늘게 뜨고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영이 하나, 둘, 셋. 이게 얼마요? 순덕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박지훈이 천천히 말했어요. 거의 5천억 원입니다, 할머니. 순간 은행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안내 직원이 입을 벌린 채 두 사람을 바라보았어요. 마침 출근한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순덕은 통장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지훈을 보았지요. 젊은 양반, 장난은 곤란해요. 장난 아닙니다, 할머니. 정말이에요. 그럼 남편이 땅을 얼마나 많이 판 거요? 순덕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열어 남편의 사진을 꺼냈어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이런 돈을 남긴 거요? 순덕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기쁨의 눈물인지 당혹스러움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어요. 바로 그때 은행 문이 열리며 구두 소리가 울렸습니다. 한미정이 출근한 것이었지요. 그녀는 직원들이 모여 있는 모습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한미정이 다가오는 순간 박지훈과 순덕의 눈이 마주쳤어요. 박지훈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모든 게 달라질 것이라는 듯이 말이에요. 한미정은 직원들 사이를 헤치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순덕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여긴 지점장님. 박지훈이 한미정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는 통장을 그녀에게 내밀었어요. 한미정은 짜증 섞인 표정으로 통장을 받아들었지요. 하지만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그녀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한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통장을 다시 들여다보고 순덕을 바라보고 또다시 통장을 확인했어요. 손에 쥔 통장이 마치 뜨거운 것처럼 느껴졌지요. 확인해 보세요. 김철수 명의 계좌입니다. 박지훈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한미정은 황급히 컴퓨터로 달려가 계좌를 조회했어요. 화면에 나타난 숫자는 통장과 똑같았습니다. 4,998억 7천만 원. 그 순간 한미정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제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건지 깨달았어요. 은행 최대 고액 예금자를, 그것도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쫓아낸 것이었지요. 저기. 한미정이 순덕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떨렸어요. 순덕은 여전히 대기석에 앉아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한미정의 목소리가 바뀌었습니다. 어제의 차갑고 날카로운 말투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대신 지나치게 공손한, 어색할 정도로 낮은 목소리였지요. 어제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순덕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한미정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순덕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지요. 몰라서 그런 거지요? 순덕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화가 나 있지도 비난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사실을 확인하듯 물었을 뿐이었지요. 네, 정말 몰랐습니다. 만약 알았으면 안 그랬을 거요? 순덕의 질문에 한미정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순덕은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그게 바로 문제구먼. 그때 은행 입구가 다시 열렸습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자 두 명이
급하게 들어왔어요. 한 사람은 본사 VIP 고객관리팀 팀장 이성민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감사팀장 권태수였습니다. 김순덕 고객님 계신가요? 이성민이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은행 안의 모든 시선이 순덕에게 쏠렸어요. 이성민은 순덕을 발견하고는 얼른 다가와 깊게 허리를 숙였지요. 고객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본사에서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본사요? 순덕은 영문을 몰라 했습니다. 이성민이 명함을 꺼내며 설명했어요. 고객님 계좌는 저희 은행 전체에서 손에 꼽히는 특별관리 대상입니다. 그런데 어제 지점에서 일이 있었다고 해서요. 감사팀장 권태수가 한미정을 날카롭게 쳐다보았습니다. 한미정의 얼굴은 이제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한 지점장, 사무실로 좀 갑시다. 네네. 한미정은 비틀거리며 따라갔습니다. 순덕은 그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았지요. 이성민이 순덕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고객님, 정말 송구합니다.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본사 차원에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됐어요. 그 사람도 몰라서 그런 거니까요. 순덕의 대답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이성민은 순덕의 태도에 놀란 듯 했어요. 보통 이런 일을 겪으면 분노하거나 보상을 요구하기 마련인데 순덕은 오히려 상대방을 이해하고 있었으니까요. 고객님께서는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성민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덕은 고개를 저었어요. 대단한 게 어디 있겠소? 나도 그 사람 입장이었으면 비슷했을 거요. 사람은 보이는 것만 보게 마련이니까. 순덕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가방을 챙기며 박지훈을 바라보았어요. 젊은 양반 고마웠어요. 어제도 오늘도.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한 게 뭐가 있다고요. 박지훈은 쑥스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덕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지요. 아니요. 당신은 사람을 겉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게 제일 큰 거요. 그리고 순덕은 이성민에게 말했습니다. 저, 이 돈 좀 빼고 싶은디요. 네. 전액 출금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성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5천억 가까운 돈이 빠져나간다면 지점으로서는 엄청난 타격이었어요. 그려요. 남편이 남긴 돈인디 이제 쓸 때가 된 것 같아서요. 혹시 저희 은행 서비스에 불만이 있으셔서 그러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냥 이 돈으로 할 일이 있어서요. 순덕은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손으로 쓴 글씨들이 빼곡했어요. 불우이웃 돕기, 장학금, 노인복지관, 독거노인 지원 남편과 함께 평생 꿈꿔온 일들이 적혀 있었지요. 남편이 그랬어요. 이 돈은 우리가 쓰지 말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 돕는 데 쓰라고요. 순덕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이성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고객님, 그렇다면 재단을 만드시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더 체계적으로 기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재단이요? 네. 저희 은행에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법적인 절차나 운영 방법 같은 것들요. 순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럼 그렇게 합시다.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이 젊은 양반을 담당자로 붙여주시오. 순덕이 박지훈을 가리켰습니다. 박지훈은 깜짝 놀라 손을 흔들었어요. 아니 할머니, 저는 그럴 능력은 나중에 생기는 거요. 중요한 건 마음 아니겠소? 순덕은 박지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사람으로 봐줬어요. 돈이 아니라 사람으로요. 그런 사람이 내 남편 돈을 관리해야 제대로 쓰일 거 아니겠소? 이성민이 박지훈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겠습니다.
박 대리를 전담 매니저로 배정하겠습니다. 그 순간 사무실에서 한미정이 나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어져 있었어요. 권태수가 뒤따라 나오며 말했습니다. 한 지점장은 본사로 발령입니다. 후임 지점장이 올 때까지 박 대리가 권한 대행을 맡으세요.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히 박지우는 어안이 벙벙한 얼굴이었어요. 한미정은 순덕에게 다가와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순덕은 한미정의 손을 가만히 잡았어요. 괜찮아요. 당신도 배웠을 거 아니요.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 한미정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순덕은 은행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돌아보았습니다. 박지훈이 문 앞까지 따라왔어요.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인생이 바뀔 것 같아요. 인생은 원래 한순간에 바뀌는 거요. 중요한 건 그 순간에 어떤 사람이었느냐는 거지. 순덕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꼭 안고 걸어갔어요. 이번에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맑은 햇살이 그녀의 뒷모습을 비추고 있었지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은행 앞에는 작은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김순덕 복지재단 출범을 축하합니다라는 글귀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지요. 은행 로비는 평소와 달리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재단 설립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었어요. 박지우는 정장 차림으로 식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지점 권한 대행이자 순떡 고객의 전담 매니저였어요. 지난 한 달간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지요. 재단 설립 서류를 준비하고 변호사와 회계사를 만나고 순덕과 함께 기부처를 선정했습니다. 박 대리님, 고객님 도착하셨습니다. 직원의 말에 박지훈이 입구를 바라보았어요. 순덕이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낡은 패딩이 아니었어요. 단정한 한복을 입고 있었지요. 머리도 깔끔하게 올렸습니다. 하지만 손에는 여전히 그 오래된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할머니, 박지훈이 반갑게 다가갔습니다. 순덕은 환하게 웃으며 그의 손을 잡았지요. 젊은 양반, 고생이 많았지. 아니에요. 할머니 덕분에 제가 더 많이 배웠어요. 두 사람은 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단상에는 이성민 팀장과 몇몇 내빈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한쪽 구석에는 한미정도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순덕을 보자 고개를 숙였지요. 식은 간소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성민이 재단 설립의 의미를 설명했고 순덕이 단상에 올라 인사말을 했어요. 저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평생 시골에서 식당하며 살았거든요. 순덕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남편이 떠나면서 이 돈을 남겼어요. 처음엔 무서웠습니다. 이렇게 큰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가방에서 남편의 사진을 꺼냈어요. 하지만 남편이 그랬어요. 사람은 돈보다 소중한 거라고요. 그러니 이 돈으로 사람을 살리라고 했지요. 객석에서 몇몇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순덕은 계속 말했어요. 한 달 전 저는 이 은행에서 쫓겨날 뻔했습니다. 냄새가 난다고 깨끗하지 않다고 해서요. 순간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한미정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어요. 그때 전 슬펐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이해도 됐어요.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보니까요. 저도 그랬을 테니까요. 순덕은 박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이 젊은 양반은 달랐어요. 저를 사람으로 봐줬거든요. 돈이 있든 없든 옷이 깨끗하든 낡았든 상관없이요. 박지훈은 쑥스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덕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이 재단도 그래야 한다고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진짜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요. 순덕은 수첩을 펼쳐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빼곡한 글씨들이 적혀 있었지요.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장학금, 쪽방촌 지원 남편과 제가 평생 하고 싶었던 일들입니다. 이제 시작하려고 해요.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순덕은 천천히 단상을 내려왔어요. 식이 끝난 후 한미정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고객님, 한 지점장님, 순덕이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한미정은 눈물을 참으며 입을 열었어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제게 큰 교훈을 주셔서요. 교훈이라니요? 사람을 보는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어요. 이제 본사에서 새 업무를 맡게 됐는데 다시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순덕은 한미정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다 배우면서 사는 거 아니겠소? 당신도 이제 알았으니 됐어요. 한미정은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순덕은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지요. 저녁 무렵 순덕과 박지우는 은행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노을이 건물 사이로 지고 있었어요. 할머니, 궁금한 게 있어요. 뭔디? 처음 은행에 오셨을 때 정말 몰랐어요? 통장에 그렇게 큰 돈이 있다는 걸요. 순덕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랐어요. 남편이 그냥 땅 판 돈이라고만 했거든요. 설마 그렇게 많을 줄은. 그럼 만약 그 돈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쫓겨난 그날 그냥 포기하셨을까요? 순덕은 하늘을 올려다 보았어요. 아마 다시 왔을 거요. 남편과의 약속이니까요. 돈이 많든 적든 그 약속은 지켜야 했으니까. 박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덕이 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젊은 양반, 앞으로 이 재단 잘 부탁하여.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어요. 진심을 다하면 되는 거지. 순덕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녁 버스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박지훈이 배웅하겠다고 했지만 순덕은 손을 흔들며 거절했지요. 혼자 갈 수 있어요. 평생 혼자 다녔는걸요. 그래도 괜찮아요. 대신 다음 주에 또 봅시다. 첫 번째 장학금 전달식이 있잖소. 박지우는 순덕이 멀어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낡은 가방을 든 그 뒷모습은 여전히 평범해 보였어요. 하지만 이제 그는 알고 있었지요. 진짜 귀한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을. 며칠 뒤 은행 게시판에는 새로운 문구가 붙었습니다. 고객의 가치는 통장 잔액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에 있습니다. 지점 직원들은 그 문구를 보며 한 달 전의 일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다짐했지요. 다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겠다고. 순덕은 시골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작은 방 벽에는 남편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그녀는 사진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약속 지켰소. 이제 이 돈으로 많은 사람 도울 수 있을 거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순덕도 따라 웃었어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지요. 별이 총총한 밤하늘 아래 순덕은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가진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에 있다고. 그리고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다음 날부터 김순덕 복지재단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매달 독거노인들에게 도시락이 배달되었고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전해졌어요. 쪽방촌에는 새 이불과 난방기가 지원되었지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강남은행에서 무시당했던 그 할머니 알고 보니 진짜 부자였다고.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따로 있었어요. 그 할머니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부자였기 때문에 진짜 부자였다는 것. 순덕의 이야기는 소문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작은 깨달음을 주었지요. 사람을 대할 때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먼저 봐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품격이라는 것을요. 세월이 흘러도 그 은행 직원들은 순덕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남긴 한마디 때문이었어요. 사람은 냄새보다 마음으로 판단하는 거라오. 그 말은 단순히 은행에서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 적용되는 진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오늘도 누군가의 마음 속에서 조용히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